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 victim's family? May they die also. 매우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낸 32살의 크리스티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단 하나의 사랑을 만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고 그녀는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고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후 크리스티는 우연히 어릴 적 고향에서 알고 지냈던 지인을 만났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그에게 기대며 둘은 금세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녀를 학대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반복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또다시 캘리포니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고 그녀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는 27살의 제레미 무디를 발견하고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레미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레미 역시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에 걸쳐 밤낮으로 가슴속 깊은 대화를 나눴고 두 사람 모두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제레미는 크리스틴을 만나러 캘리포니아로 출발했고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 그들은 다시 한번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 없었던 그들은 곧바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앙으로 하나 된 그들은 하루만큼 더욱더 사랑에 빠졌고 그들은 서로를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2011년 안타깝게도 크리스티는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양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1년의 투병 생활을 했지만 이는 오히려 부부의 사랑과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암을 극복한 부부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흔 9살의 찰스 부치 파커는 자신의 차고에서 아마추어 자동차 수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은 수리를 맡겨둔 차를 찾기 위해 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앞마당에 차를 세우고 찰스의 집 앞으로 걸어가며 그를 불렀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찰스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찰스의 개들이 짖으며 달려나왔고 그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개들은 매우 흥분해 달려들 듯 짖었고 유리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에 남은 개들의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피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황급히 911에 전화를 겁니다. 경찰 랜디가 찰스의 집에 바로 도착했고 랜디가 도착했을 때 무섭게 짖던 개들은 집안 어딘가로 들어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 랜디는 옆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다다르자 랜디는 소파에 쓰러져 있는 부부를 발견합니다. 집주인 찰스 부치 파커와 그의 아내 51살의 그레친 파커였습니다. 랜디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려 했지만 개들은 주인 곁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주인을 잃게 된 개들을 데려갔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She was slumped over the couch with her throat cut. It was disgusting.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집안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물건을 뒤진 흔적도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총에 맞고 칼에 수차례 찔린 것을 보아 부부에게 큰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피해자 파커 부부의 어떠한 DNA나 지문은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은 범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부부에 대해 조사합니다. 부부는 몇 년 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웃들은 파커 부부를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들이라 말했고 이웃과도 잘 지내고 있었기에 그들을 해칠 만한 사람을 떠올릴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찰스의 전과 기록을 조회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는 1991년 어린이를 성폭행했고 2003년 31살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과거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복수를 했거나 그가 또다시 이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해 살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노스캐롤라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들을 조사했지만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던 이때 경찰은 파커 부부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As we were in the house, I said, Captain, do you think we're really lucky enough that this video system works? 영상에는 한 남자가 파커 부부의 집 앞마당에 차를 세우고 찰스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려는 듯 보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잠시 후 찰스의 아내가 앞마당으로 나왔고 곧 네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영상에는 마치 파커 부부가 손님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등 뒤로 총이 겨눠져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총을 겨누고 있던 두 사람은 집 안에서 나와 담배를 핀 뒤 차를 타고 찰스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유니온 카운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경찰들에게 영상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Our investigators were able to say, hey, that's Jeremy Moody, and that the girl is his wife. 목사님의 착한 아들로 알려져 있던 제레미는 2012년 처방용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크리스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갱 조사부서 경찰관 저메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메인은 제레미에게서 독특한 문신을 발견했고 제레미의 몸을 뒤덮고 있던 그 문신들은 바로 백인 우월주의와 네오나치 운동을 상징하는 문신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스킨헤드라는 문신과 머리에는 백인 파워, 손등에는 하일 히틀러를 상징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제레미가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일원이 됐는지 당시 제레미를 알고 있던 경찰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레미는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 저메인은 제레미의 백인 우월 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레미와 크리스틴은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부부가 아닌 크루 41이라는 네오나치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의 일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멤버를 모집하고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에 관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됐고 경찰은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He told me that he just didn't respect African Americans. 제레미의 가족들은 그가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에 빠지게 된 것은 크리스틴을 만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She had several tattoos, one being OG triple OG on her hand, which means that she was more like a leader.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들인 그들이 그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백인 파커 부부를 살해한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They make a whole lot of sense to me because if you're a white supremacist, why are you killing, child molester? It just didn't go together. 살해 동기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CCTV에 찍힌 영상을 근거로 경찰은 제레미와 크리스틴을 파커 부부의 살해 의혹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Jeremy refused to talk to anybody but Officer Jermaine Smith. The one person that he trusted in law enforcement was an African-American investigator, Jermaine. He tells me, Jermaine, I'm not going to talk to anyone but you because you've never judged me. You've always been good to me.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어 제레미는 저메인에게 그들의 크루 41이라는 단체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들은 진정 백인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으며 유대인과 흑인뿐만을 혐오하는 것이 아닌 성적인 변태들도 혐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이들 부부가 최고로 혐오하는 존재는 아동 성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제레미는 경찰 저메인에게 크리스틴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와 나눈 어린 시절의 어두운 비밀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크리스틴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정폭력만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살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가족의 친한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즉시 집에서 도망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레미는 크리스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밀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어릴 때 몇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그를 성폭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서로를 진정한 소울메이트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찰스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은 고통을 주고 죽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동 성범죄자들을 제거하자는 맹세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자와 아동 성폭행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친족까지 모두 죽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을 발간했었던 제레미. 이들 부부는 크리스틴이 암을 극복한 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고 동네의 아동 성범죄자부터 처단하기로 합니다. State law requires us to post all sex offenders on the statewide database. 그들은 인터넷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성범죄자 목록을 검색했고 이 중 아동 성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Mr. Parker was targeted because he was a sex offender. He had been convicted of various sexual assaults and was on the sex offender registry. That's how he came to their attention. 제레미와 크리스틴은 여느 때와 같이 교회를 가는 것으로 일요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부부는 교회에서 나와 찰스의 집으로 운전해 갑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그들은 찰스의 집 앞마당에 차를 세웠고 차를 점검하는 찰스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 부탁합니다. 전화를 쓴다는 핑계로 집 가까이 파커 부부를 유인한 그들은 파커 부부의 등 뒤로 총을 겨누고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크리스틴은 칼을 숨기고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간 제레미는 찰스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들을 강도로 생각한 찰스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레미는 찰스에게 돈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당신이 아동 성폭행자이기 때문에 죽이러 온 것이라 말했습니다. 제레미는 곧바로 찰스에게 총을 쐈고 뒤를 돌아 그의 아내 그레첸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무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숨이 남아있는 아내 그레첸에게 다가갔습니다. 크리스틴은 그레첸을 칼로 찌르고 목을 베어버린 후 찰스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목표를 이룬 그들은 유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이 한 짓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살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 4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그것은 인종 혐오와 개인적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He started to giving us names of locations where he had killed people in the past. He told us about a person that he'd killed that was fishing on a bridge and he threw in the river. 그는 3일 후 또 다른 성범죄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며 그를 죽이지 못하고 체포가 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He wanted to be a serial killer. He wanted to go down in history for what he had done. 제레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매우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아내 크리스틴은 경찰의 질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she was questioned, she said that Jeremy did it all. He had planned it. That she was just 크리스틴은 파커 부부의 살해를 포함 제레미가 주장하는 4건의 살해 사건에 대한 관련성을 부인하며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레미가 준 정보를 가지고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피해자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동 성범죄자를 처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제레미의 사건이 알려지자 미디어는 이 사건을 앞다퉈 보도했고 제레미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렬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크리스티는 모든 관심과 언론이 제레미에게만 쏟아지는 것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When she found out that Jeremy was getting more attention from the media than she was, she called us back and gave us another statement. She was more concerned about him getting all the publicity. She made the comment that, listen, Jeremy didn't come up with this, I came up with it. Christine actually told us that she was a mastermind. 경찰과 검찰은 크리스틴이 원하는 대로 파커 부부의 살해에 대한 그녀의 기여도를 인정해줬고 그녀와 제레미는 모두 2건의 1급 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크리스틴과 제레미는 법정에 들어섭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I know what I've done is a sin, and I believe that God has forgiven me of it. Please have mercy on Christine and I so we can still have a chance to grow old together as husband and wife. The Bible clearly states thou shalt not kill. I'm sorry I broke that commandment, but I truly believe God has forgiven Jeremy and I am here today to beg for mercy for my loving husband and myself so Jeremy and I will have an opportunity to grow old together and spend time with our children. Your Honor, please see it fit that Jeremy and I are sentenced to the same sentence of 30 years. 부부의 변호인은 크리스틴과 제레미 모두 어릴 적 당한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상을 입었고 제레미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을 겪고 있다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판사 리 알포드는 이들이 풀려난다면 또다시 같은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부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Do you have any regrets? I have no regrets. Killing that pedophile was the best day of my life. Child molesters do not deserve to live. They got exactly what they deserve. Had to do it over again, I'd kill more. What about what you said in court about repenting? Is that not true then? No, it's not true. My lawyer made me say it.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the victim's family? May they die also.